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HLB 영상을 좀 찍어 드리고 있는데, 일단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올라가다가 뭐 할 수 있다? 매물을 맞고 밀릴 수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매물대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 HLB가 삼각 수렴 구간에서 어떻게 됐어요?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꼬리가 달고 내려왔죠. 이 꼬리 부분을 딱 보면 어딥니까? 전 고점 구간. 그죠? 이 전 고점에 있던 매물대 부근이요. 고가 얼마죠? 고가가 98,100원이었죠. 10만원 구간 라운드 피겨 98,100원 근처에서 매물을 맞았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량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거래량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엄청난 거래가 터지고, 그죠? 엄청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왔고,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찔러줬는데 서류 제출한 것 치고는 거래량이 많이 안 붙었어요. 그죠? 서류 제출한 거 치고는 거래량이 많이 안 붙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앞으로 서류 제출은 완료됐잖아요. 서류 제출 완료됐고 뭐가 남았어요?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가 체크하면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클래스 1이 나왔을 경우, 클래스 2가 나왔을 경우 이제 2개월과 6개월의 시간이 있는데, 클래스 1일 경우는 언제 승인이 완료되는 거예요? 11월 20일이면 결과가 나오는 거고, 클래스 2일 경우는 3월 20일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2주에서 4주 안쪽으로 아마 클래스 1이 2인지 나올 텐데, 클래스 1이 나오면 사실상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포 입장에서도 뭐 해야 돼요? 매물 소화를 반드시 진행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클래스 1일 거 2일 경우에. 근데 클래스 2일 경우에는 조금 천천히 매물 소화하면서 천천히 가도 돼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클래스 1일 경우에는 딱 클래스 1 뜨면은 11월 20일 안에 결과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빠르게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전에 미리 결과 나오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매물 소화를 미리 진행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야. 항상 우리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무슨 입장에서 봐야 된다? 세력들 입장에서 봐야 된다.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뭐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매물을 분명히 소화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클래스 1일 경우에 매물 소화하고 가기 시간이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2일 경우 상관없지만 클래스 1일 경우를 고려해서 FDA에서 클래스 1 내지 2에 대한 결과를 내보내주기 전에 미리 이 구간의 매물을 한번 소화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오늘은 이 전고점 구간에서 매물 소화가 완료가 되었고, 며칠 안으로 이 앞쪽 구간 3, 4월에 물려있던 21만원 구간대를 매물 소화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각수렴을 일단 위로 뚫어줬기 때문에 완벽하게 뚫은 건 아니지만 이 구간에서 제 생각에는 이번 주 안으로 주가가 상방으로 틀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가 강하게 올라오면 바이오가 단기적으로 수급을 뺏겨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죽어가고 있잖아. 근데 저는 반도체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가 바이오가 올라가다 반도체가 올라가면 바이오 빠진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금리가 높았을 때는 유동성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섹터, 바이오 섹터, 뭐 2차전지 섹터, 반도체 섹터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항상 섹터가 어떻게 분산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쨌건 유동성이 풍부하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바이오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면은 유동성이 좀 풀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많이는 아니지만. 그럼 반도체랑 바이오가 같이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HLB는 어쨌건 좀 바이오 종목이긴 하지만 사실상 세력주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수급을 잘 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핵심은 그거예요. 클래스 1일 경우를 대비해서 매물 소화를 미리 진행을 해놔야 된다. 누구는? 세력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쪽에 매물 소화 반드시 한번 진행이 들어가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일단 어제 영상 잠깐만 좀 볼까요? 자, 어제 영상 한번 찍어드렸었는데 승인이 나왔어요. 서류 제출 관련돼서 제출 완료했다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바로 쭉쭉 간다 이거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매물 소화 반드시 들어갈 거다. 그죠? 이 클래스 1, 2일 경우에 우리가 어차피 이 앞에 구간 매물을 소화해놔야지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나올 것이다. 1차적인 저항, 앞에 정고점, 2차적인 저항 10만원대, 11만원대 여기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만원대, 99,000원대 1차 저항, 그리고 11만원대 2차 저항. 그죠? 이 부분 말씀드렸다. 그래서 1차 저항 맞았고 다음은 어디겠어요? 여기 앞에 구간
10만원에서 11만원 구간 2차 저항 매물대 소화로 한번 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은 일단은 변동성이 분명히 월요일에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HLB 흐름을 보면은 항상 매물 소화해주고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저항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선 구간을 또 확인해 보더라도 이런 자리 여기서도 올라가기 전에 24%가 올랐다가 종가 7% 마감했죠. 24% 오르고 종가 7% 마감. 핵심적인 부분은 뭐예요? 윗꼬리가 달렸다는 거예요. 이 부분 58,000원 부분이 결과적으로 뭐였어요? 옛날에 과거에 나노코박스로 물린 사람들이 있는 구간이었다라는 거죠. 매물 소화를 해주고 빠르게 올렸죠. 이 구간에서 핵심은 뭐다? 매물 소화가 들어갔다라는 거고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을 여기서 매물 소화가 두 번이나 들어가줬다. 올라가기 전에. 그리고 나서 지금 구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상 보면 이 하한가 갔던 자리를 갭을 메꿔줬죠. 갭을 메꿔줬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 자리에 매물을 소화하고 수렴 구간으로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매물을 소화한 거고 이 위쪽에 여기 있는 매물을 또 소화하고 갈 수가 있다. 하지만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 관점에서 윗꼬리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이쪽 앞에 전고점에 있던 매물은 지금 소화가 들어간 것 같아요. 소화가 들어갔고 이 다음 매물은 어디예요? 다음 매물 이 승인되기 전에도 한번 거래량 있었죠. 이 꼬리 부분 17,000원 부분 정확히 분봉에서 살펴봤을 때는 자 3분봉 5분봉까지 가야겠네요. 5분 봤을 때는 자 이 구간이죠. 여기 자 요 자리들 그죠? 이 자리 10만원 위로 보여요. 지금 우리가 97,000원 저항 맞았잖아. 요 자리 지금 97,000원 이 자리 저항 맞았잖아. 여기 거래량 보이죠? 거래 여기 터졌잖아. 이렇게 107,000원 107,000원 구간 뭐 해야 돼요? 매물소화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이번 주 정도? 이번 주에 볼 때 이번 주에는 해줄 것 같은데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시간이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 106,000원 정도 이제 매물 소화해주고 그 위든 해주고 다음 주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매물 소화해주고 일단 매물 소화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물 소화가 들어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제 생각에는 매물 소화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지만 일단은 매물 소화가 완료해 놓은 상태에서 클래스 1, 클래스 2를 회사 입장에서 기다릴 것 같고 클래스 1일 경우에 빠르게 기대감을 통해 주가를 올리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대감을 반영받는 부분에 있어서 매물 소화 미리 들어가야 된다. 클래스 2일 경우 마찬가지. 어쨌건 클래스 1일지 2일지 모르기 때문에 클래스 2일 경우에는 어떻게 좀 천천히 매물 소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전부 다 받아주지 않고 천천히 매물 소화하다가 기대감이 3월 20일까지 승인이니까 기대감이 가장 강력하게 반영을 받을 때 내년 상반기 한 1월 2월쯤 강하게 급등시킬 수가 있겠죠. 시간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일단 단기적으로 11만원 구간까지 일단 봐야 된다. 그 이상도. 왜? 매물 소화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여러분 체크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 텔레그램방에서 아침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HLB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HLB 오늘 구간 잘 봐봐요. 자, HLB 서류 제출에도 불구하고 동시호가 8시 53분 기준 아직 갭 상승이 안 뜨고 있는데 일단 58분에 확인해 볼게요. 삼각 수렴 구간 뚫는 자리가 지금 구간에서 93,000원. 이 자리 위 시작하면은 순간적인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순간적인 급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밑에 시작하면은 올라오다가 93,000원 저항 맞고 다시 밀렸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자, 우리가 아침에 보면은 요런 그림을 말씀드렸다. 이 위에 시작하면은 이렇게 가는 그림, 밑에 시작하면은 눌렸다 가는 그림. 그래가지고 분봉에서 보면 제가 93,000원 구간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1분봉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여기 보이실 거예요. 보이죠? 93,000원 97,000원 여기잖아요. 아침 시작할 때 어떻게 됐어? 아침 시작할 때 1분봉으로 확인해 보면 잘 봐봐요. 아침 시작할 때 93,000원 밑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93,000원 밑에 시작했어요. 밑에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 바로 못 뚫죠. 93,000원 밑에 시작하니까 이제 93,000원 저항을 맞고 쭉 밀렸죠. 그죠? 쭉 밀리다 어떻게 돼요? 쭉 밀리다가 밑으로 91,000원 찍고 나서 93,000원 이제 여기서 찍고 돌파하면서 순간적인 슈팅이 나왔다. 그죠? 순간적인 슈팅이 왜 눌렸잖아요. 이 슈팅 자리 위에가 뭐예요? 여기가 저항선. 단기 저항선. 아까 말씀드렸던 얼마? 98,000원, 99,000원. 아까 우리 과거에 5월 14일에 여기에 저항. 이 부분 저항. 그죠? 여기 저항을 좀 맞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 매물수가 되었기 때문에 오후에 갑작스럽게 다시 제일 좋은 그림은요. 여기서 이대로 끝나 나쁘지 않아요. 근데 더 좋은 그림은 올려서 좀 마감하는 게 좋다. 그림 자체를 올려서 마감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씌워주고 이렇게 양음양 패턴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좀 더 올려준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만약에 이거 올려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매물대 근처까지 한 98,000원? 97,000원까지 올려주고 내일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주는 척 하면서 양음양 패턴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으로 가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물수와 가는 패턴. 그래서 양음양 패턴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단기적으로 일단 서류 제출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시장에서 이제 반영이 되었고 클래스 1, 2만 기다리면 돼요. 이제부터 HLB는 딱히 나쁜 얘기 나올 게 없죠. 어차피 서류 승인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바이오 시장만 좋다라면 충분히 기대감을 또 반영받아서 올라갈 수가 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정확하게 대응하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에 올라가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전고가에 뚫고 이제 15만원, 20만원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제대로 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이때는 분명히 매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 전 지금은 당연히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 매도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옵디보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옵디보. 자, 여기도 가남 생존율이 23.7개월이 나왔습니다. 자, 리버셀은 얼마? 23.8개월이요. 자, 1개월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근데 승인에 관련된 부분이 HLB는 3월, 옵디보는 4월을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핵심을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둘 다 승인된다고 했을 땐 HLB가 옵디보를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요. 아, 선생님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요? 당연히 이길 수는 힘들어. 왜냐면은 우리가 글로벌 유통망이라는 게 있어요. 글로벌 유통망. 글로벌 유통망도 있고요. 기존에 해오던 대리점도 있습니다. 대리점. 쉽게 해서 옵디보, BMS 이쪽은 사실상 큰 빅파마 쪽이고, 그죠? 빅파마 쪽이고, 이제 유통망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 쪽에. 근데 이제 HLB는 그런 유통망이 전무하단 말이야, 사실상. 그래서 만약에 동시에 승인됐을 경우에 시장 점유율을 따라잡기가 힘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성능이 1개월 차이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메이커사와 비메이커사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 차이라고 하면은 비메이커보다는 메이커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가격 측면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3만원에서 주가가 20만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7배가 올랐잖아요. 근데 이거는 3만원에서 20만원 7배가 올랐는데 승인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승인에 대한 부분. 이게 승인이 안 됐는데 7배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대감이 7배를 반영시켰다라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분할 매도해야 돼요. 이 부분은 절대 제가 양보를 못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져가라고 하지만 클래스 1, 2일 결과 나왔을 때 주가 급등했을 때 대응해야 된다는 부분은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올라갔을 때 매도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 5월 14일에 2분의 1 매도하라고 했던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앞으로 어디서 몇 타점 잡을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면은 5월 14일 지겨우시죠? 지겨운데 아무래도 HLB 신규로 들어온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5월 16일에 하한가 2번 갔죠? 하한가 2번 갔죠? 5월 16일에.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2분의 1 팔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 승인되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이탈이 나왔을 경우 대응을 해야 되는 말씀 드렸는데 다들 간다만 하다 어떻게 했죠? 주가가 다 밀렸죠. 저 여러분들한테 이거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말해도 여러분들 안 듣는 거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L도 마찬가지예요. 말해도 어차피 안 들어요. 들을 사람만 듣는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전량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 손실을 최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욕먹을 치신 거 알아요. 욕먹을 치신 거 압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모든 유튜버 단어 HLB 그냥 여러분들이 봐봐요. HLB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10개 다 눌러보세요. 다 눌러봐요. 뭐라 그래요? 10개 중에 9개는 올라간다고 해요. 올라간다고 한다. 그쵸?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제 영상 본다고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2분의 1 분할 매도 하라고 하는데 왜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승인이 됐을 경우, 승인이 안 됐을 경우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둘 다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HLB가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팔라고 하겠습니까? 한 주라도 팔라고 하겠어요? 절대 팔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리스크 있어봤자 여기까지 밀리는 거 추가 매수하면 된다. 절대 팔지 마라. 얘기하죠. 자리가 근데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아니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이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존버하라고 합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올라가면 책임질 거예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 3만원, 5만원, 7만원 사신 분들 그쵸? 올라갔어요. 그쵸? 13만원에 매도하라 그랬어요. 빠졌어요. 저한테 뭐 줬어요? 3만원, 5만원, 7만원 사신 분들 13만원 구간에서 매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2배, 3배 그죠? 벌었네요. 그죠? 저한테 뭐 줬어요? 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죠. 마지막 좀 잔소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과거에 3만원, 5만원, 7만원 다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매도 타점 잡아드렸고 매수 타점 잡아드렸고 매도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중이 들고 있는 거는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확률이 7, 80% 확률로 잘 맞춰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텔레그램 방이 없었고 그리고 커뮤니티로밖에 제가 말을 못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영상으로밖에 이제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좀 느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쪽에 텔레그램 방을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게 HLB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우리가 물론 지금 매도할 건 아니에요. HLB 지금 매도할 건 아닌데 분명하게 매도는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매도는 해야 돼요. 근데 언제 매도할지, 그죠? 언제 매도할지 정확하게 잡아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대감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모든 사람들이 HLB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매도하고 나올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요.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갔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7배가 올라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근데 승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승인이 아직 안 된 상태라고 하면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 7배가. 이것도 미래에 가남 관련된 시장을 HLB가 다 잡아먹는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올린 건데 말했지만 옵티보라는 경쟁 상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경쟁 상대랑 HLB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부작용 이런 측면도 다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생존율에 관련된 데이터만 보고 그 다음에 이거 경쟁 상대로서 우리가 이겨갈 수 있을지 HLB가 그죠? 싸워볼 만은 하겠죠. 하지만 시장 점유율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되기 전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매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 아까 앞에서 2분의 1 매도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HLB 좀 정확하게 대응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적으로 010-920-6329로 HLB 입장이라고 남겨주세요. 남겨주셔서 꼭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뭐하라? 반드시 체크해라. 뭘 체크해요? HLB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우리가 오늘 윗골이 달리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분석이 아니에요. 앞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 눌릴 수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것 또한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간다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들죠? 힘들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상상을 해요. 자, 상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일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쉬운 거. 내가 예를 들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죠? 아니면 반대로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고백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반반이야. 나를 좋아할 확률 반반.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겠다.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이 사람도 날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한 차이면 어떻게 돼요?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내가 이 사람들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미리 해놓고 만약에 고백을 해놓으면 좀 충격이 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리 우리가 앞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쵸? 최대한 안 좋은 쪽도 미리 고려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뭐 할 수 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덜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만약에 생각해 놨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윗꼬리가 내려오는 거 보고 그래 매물대였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는 시나리오를 짜서 대응해야 된다.
이번 주 어떻게 움직일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물 수와 관점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다음 주 어떻게 된다? 다음 주는 한번 조정이 나오고 매물 한번 흔들어주고 그 다음 주는 다시 한번 위쪽 매물대 구간 소화로 갈 수가 있다. 왜? 클래스 1일 경우에 빠르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몇 번으로 보내면 돼요? 010-9201. 자, 6329로 뭐라고 보내요? HLB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반드시 제대로 된 대응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24년도 2월, 3월에 뭐 해드렸어요? 대봉 LS 있죠? 히든 종목. 비만 치료제. 거의 정신 나간 놈 마냥 비만 치료제 우리 봐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잖아. 위급이 이번 연도에 들어온다. 비만 치료제 올라간다. 결과 대봉에서 옆으로 갔어요. 9,000원, 만원 추천해서 26,000원까지 찍었잖아. 이거 더 갈 수도 있어요. 신고가라서. 2배 이상 올라갔단 말이야. 이때 히든 종목 드렸던 거.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봐봐요. 내가 분명히 미국 생물보안법 얘기 7월부터 했어요. 7월부터 했다. 그리고 나서 3바 30% 정도 20 몇 프로 올랐죠. 다른 종목 40% 올랐죠. 분명히 생물보안법 얘기하고 있어. 지금도 또 얘기할게요. 생물보안법 봐야 돼요. 근데 아직도 안 본 사람 많다. 그래서 이거 관련주 제가 히든 종목을 하나 여러분들 넣어 드릴 거니까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히든 종목 하나 받아 가시고요. HLB 관련된 텔레그램 입장은 뭐라고요? HLB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앞에 구간 전고점 매물 소화했기 때문에 횡보 후에 다시 급등할 수 있다. 왜? 어디 구간? 10만 7천원 구간. 여기서 11만원 구간 뭐 해야 돼요? 매물 소화 해줘야 돼요.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다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HLB를 보는 차트를 보는 분석들 그리고 3만원, 5만원, 7만원 여기 1차 매도, 다시 매수, 2차 매도 이렇게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 어떻게 잡았는지 이러한 기법들 전부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히든 종목이랑 이 기법까지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 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서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